네, 안녕하세요. 뷰티 빌드업 13주차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내 메이크업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모카무스 메이크업인데요. 브라운 계열의 그런 세련된 룩에 어울리는 모카 컬러. 그래서 모카무스 메이크업 하면서 뭐 아이섀도우라든가 블러셔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카무스 컬러, 모카 컬러 하면서 많이 그런 계열의 컬러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듀뮤어 메이크업인데요. 속광 피부 그리고 절제된 그런 미니멀리즘을 보여주는 듀뮤어 메이크업이 유행이었고요. 그리고 도우인 메이크업 해서 글로시하고 인형 같은 스타일의 메이크업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딸기 메이크업인데요. 핑크빛의 그런 블러셔들이 조금 성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빛 블러셔가 얼굴에 생기를 주고 그런 느낌의 딸기 컬러의 핑크색이죠. 핑크색의 그런 컬러의 메이크업이 유행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팝 컬러 Y3K 하면서 조금 톡톡 튀는 그런 컬러들도 트렌드의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올해의 색상도 모카 무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상이라든가 소품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모카무스 컬러가 유행을 했어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라운 컬러 하면 대부분 나무색을 떠올려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러운 톤이었죠. 그래서 흰기가 좀 들어간 브라운 컬러를 모카무스 컬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의 색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중심해서 얼스 뷰티, 클린 뷰티, 비건 뷰티, 에코 뷰티 해서 그런 지구를 생각을 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뷰티 제품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 제품들도 많이 출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멀리즘 메이크업이 조금 트렌드였는데요. 피부 표현 같은 경우에 가벼운 텍스처를 사용을 해서 자연스러운 그런 피부 표현을 하는 메이크업이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알아본다면 지속 가능성, 그리고 웰니스, 자연스러움, 그리고 미니멀 감성 해서 좀 건강을 생각을 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저속노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25년도에.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5년도의 헤어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그런 방향성은 윤기, 볼륨, 그리고 미니멀 스타일인데요. 머릿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윤기가 있고 볼륨감이 있는 그리고 미니멀 스타일도 조금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단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시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요 트렌드 보시면 유리알 헤어, 그래서 윤기 있는
트리트먼트라든가 뭐 헤어 케어 복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머리 결이 굉장히 우리가 유리알은 어때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 반짝반짝한 그런 표면 그런 헤어가 트렌드였고요. 그리고 칼단발, 그래서 단발이 요즘 보시면은 단발을 은근히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칼단발이 트렌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모카무스였잖아요. 올해 컬러가. 그래서 헤어 컬러도 테디베어 컬러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통 튀는 웨이브, 그리고 커튼백, 미시컷 등이 우리가 올해 많이 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남성 스타일에는 버즈컷, 가일펌, 그리고 시스루 댄디펌, 베이비펌, 에드펌 이런 것들이 트렌드였다. 그래서 요즘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커트를 하면 거의 펌을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펌들이 기본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뷰티 트렌드의 두 축, 컬러와 패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뷰티 트렌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야지 되고 다루게 될 그런 부분이죠. 근데 뷰티 트렌드가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컬러와 패션에 의해서 이런 뷰티 트렌드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뷰티 트렌드의 두 축, 그러니까 두 부분인 컬러와 패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컬러 트렌드예요. 컬러 트렌드는 뷰티 트렌드에 지금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컬러 트렌드라고 했는데, 우리가 컬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뷰티 트렌드에서도.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컬러 트렌드는 유행을 주도하는 정보 중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부각되는 트렌드다. 그래서 올해의 컬러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올해 컬러가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죠. 컬러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패션과 뷰티는 컬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당해 유행할 컬러 예측에 항상 주의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25년도에는 모카무스가 그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알아야지 어때요? 패션도 옷을 만드는 거고 뷰티도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품을 만들어내야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션 트렌드와 뷰티 컬러는 컬러랑 뗄 수가 없죠. 그래서 패션 트렌드의 변화 움직임 중에서 가장 제일 처음 발표되는 게 24개월 전에 벌써 나타난다고 해요. 24개월 전에 나타나는 색채 트렌드다. 그래서 색채 트렌드는 프랑스 파리의 그런 국제 유행 컬러 협회에서 앞으로 유행할 컬러가 시즌별로 제시가 돼요. 시즌별로 제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각 산업에 반영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해져야지 어때요? 산업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패션이 될 수도 있고 뷰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뭐 가구라든가 뭐 소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컬러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산업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컬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컬러 트렌드는 1년 전에 소재 트렌드가 먼저 선정이 되고 이 트렌드는 보통 의류, 직물, 박람회 등에서 전시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소재는 패션 트렌드의 결정짓는
요원의 일원이죠. 그래서 색채와 더불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소재가 뭐예요? 우리가 옷을 사도 소재의 종류가 다 다르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션 상품은 소재의 사용법에 따라 브랜드의 퀄리티와 차별화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경쟁력으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 다음으로는 해당 시즌 6개월 전에 발표되는 스타일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로 이제 뭐 다음 컬렉션은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트렌드는 패션, 이 트렌드는 패션의 중심지이고 4대 컬렉션이 개최되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바이어, 언론 기관을 대상으로 한 패션위크와 박람회를 통해 제안되고 있고 이는 패션 트렌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패션쇼로 여러분 패션쇼 알죠? 근데 패션쇼가 갑자기 그 옷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벌써 1년 전에 소재 트렌드, 2년 전에 컬러 트렌드, 6개월 전에 스타일 트렌드 이런 것들을 거쳐서 패션 트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컬러 트렌드 분석은 앞으로 컬러 분야에 유행할 색이나 방향 이런 추세를 예측하는 정보. 그죠? 그래서 해마다 계절, 계층에 따라 유행하는 색이 달라요. 그래서 산업 분야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행하는 색이 매년 좀 다르죠. 그리고 어떤 계층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컬러 트렌드 회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팬톤. 팬톤에서 그의 유행할 컬러에 대해서 최소 얼만큼 24개월 전에 유행할 컬러에 대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일찍하죠. 그죠? 그래서 팬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팬톤에서 컬러 트렌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 기준은 1000만 명 이상의 디자이너와 브랜드 오너가 상호 협의하에 유행 컬러를 선정을 하게 되고 선정된 컬러는 패션, 뷰티, 인테리어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각자의 이미지와 용도에 맞게 활용된다. 그래서 패션, 뷰티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이런 부분까지 산업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컬러 트렌드 자 25년도에는 팬톤 색채 연구소가 선정해서 발표한 이 이제 컬러가 모카무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벌써 이렇게 팬톤에서 요 컬러다 이렇게 차트를 벌써 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색깔이 어때요? 풍부함이 깃든 따뜻한 갈색조. 약간 크림빛이 살짝 들어간 그죠? 그래서 우아한 무광 브라운과 부드러운 밀크톤, 밀키톤, 초콜릿과 커피를 연상하게 한다. 약간 코코아 느낌이 되기도 하죠. 코코아. 그래서 입안에 퍼지는 미각과 일상의 편안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패션 이미지로는 세련되지만 브라운 색조가 가진 편안하고 소박한 특성을 가진 클래식 이미지 그리고 일상의 즐거움과 열망을 담고 있는 색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쨍한 컬러가 아니고 어때요? 편안하고 따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컬러 선정, 모카무스라는 게 선정이 되고 막스마라나 이자벨 마랑 에르메스에서 패션쇼를 할 때 메인 컬러를 요런 톤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를 마음대로 패션쇼를 한다던가 그런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들 때 마음대로 자기가 선호한다던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색상을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컬러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메인 컬러는 모카 무스인데
다른 컬러들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의 대표 컬러인 모카무스 외에도 25년도 SS, 그러니까 봄 시즌이죠. 패션 컬러 트렌드 보고서에는 패션위크에서 유행할 10가지 색상을 발표를 했어요. 이는 당해 뉴욕 패션위크에 부각이 됐고 컬러의 특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자연색조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모카무스를 제외하고 유행할 컬러를 10가지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색상이 원색적인 컬러라기보다는 약간 소프트하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컬러들을 10가지가 보시면 선정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팬톤 브랜이라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팬톤이 선정을 해서 브랜이라는 컬러 트렌드에 선정을 했는데 마찬가지 막스마라 에르메스 패션쇼에서 이 컬러톤에 맞는 컬렉션의 이렇게 의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라임 크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임 크림. 그래서 색조가 어때요? 우리가 라임은 되게 상큼하잖아요. 그죠? 연두색, 쨍한 연두색인데 어때요? 크림이라는 걸 붙여서 되게 색깔이 약간 우윳빛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라임 크림이라는 색으로 메종 마르지엘라랑 베르사체, 구찌에서 이런 컬러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컬렉션을 준비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티 메리골드라는 이 톤을 약간 여기 옐로우도 아닌 컬러죠. 골드 컬러인데 약간 골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빛은 아니에요. 그죠? 약간 카키빛이라든가 그런 풀색 같은 것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스티드 메리골드라는 컬러고 구찌, 생로랑 마르니, 디젤에서 이런 컬러의 영감을 가지고 컬렉션의 의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는 이제 컬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죠? 뷰티 트렌드의 제일 중요한 게 컬러. 그리고 두 번째가 패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뷰티 트렌드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패션 컬렉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어뚜끄르트나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이거 들어보셨나요? 어뚜끄르트랑 프레타포르테 컬렉션과 그리고 기타 각국의 유력한 상품, 의류 패브릭의 견본 시장, 일시적인 유행 등에서 볼 수 있는 지속적인 패션의 새로운 경향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는데요. 먼저 패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패션 컬렉션에서 평을 받는 디자이너의 작품이 뭐예요?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핫 이슈가 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거는 패션 컬렉션에 무엇이 있는지 오뚜끄르트랑 포르타포르테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볼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둘의 차이가 뭐라고 느껴지시나요? 이 그룹이랑 이 그룹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이거 똑같은 옷인데 이렇게 느껴지나요? 지금 봤을 때 사진을 어때요? 이거는 내가 입을 수 있어요? 뭐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뭐 입을 수는 있다. 그죠? 뭐 어디 나갈 때 뭐 안 어울리더라도 그죠?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입을 수는 있어. 여기는 입고 약속 나갈 수 있나요? 친구 만나러 나갈 수 있나요?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아까 전에 사진 기억하시나요? 친구 만나러 가는데 입을 수 있다 없다? 조금 약간 마음이 쓰인다. 그죠? 그거 그림 꼭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패션 컬렉션의 개념과 특징,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 작품 제작 발표회로 특별한 주제 없이 여러 디자이너들의
패션쇼를 한 곳에 모았다는 의미에서 컬렉션이라고 우리가 해요. 다른 말로는 패션위크. 주로 한 계절에 앞서서 개최가 되고요. 우리가 뭐 패션위크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견본의 전시를 통해 주문받는 데 목적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컬렉션은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이 있어요. 그리고 모험적이고 좀 실험적인 디자인과 소재를 다루는 도쿄 컬렉션, 그리고 한국의 서울 컬렉션은 매년 3월 그리고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뭐라고요? 가장 유명한 거? 가장 유명한 건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이 가장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 뭐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했다. 뭐 밀라노 패션 컬렉션에 참석을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대 컬렉션이에요.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이 제일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친구들 만날 때 입으러 갈 수 없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의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트쿠르트. 어트쿠르트는 고급 의상점의 주문복이에요. 사람의 몸에 맞춰서. 그래서 1868년에 시작이 됐으면서 각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시즌에 앞서서 고객을 위해서 새로운 창작 의상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 유행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작 모드 발표회로 의미하면서 주로 파리 컬렉션에서 주최가 되고 매년 1년에 2회가 개최가 되었어요. 그리고 프레타포르테는 뭐예요? 바로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이 옷은. 그래서 고급 기성복. 작품가는 고급이며 창의성과 작품성이 농후한 고급 수제옷과는 달리 트렌드를 발빠르게 적용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입을 수 있어요. 프레타포르테는 대량 생산하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것으로 산업과 패션을 상호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오티크르트랑 프레타포르테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틀릴까요? 어떻게 틀린 것 같아요? 오트쿠르트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입고 가기가 그죠? 조금 그렇다 하는 왼쪽의 사진 기억나시나요? 왼쪽의 사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레타포르테는 우리가 바로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입는데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트쿠르트는 맞춤복, 고급복. 그래서 그 사람의 몸에 딱 맞춰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옷이고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작이 장인이 하나하나 개인 맞춤 그런 수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예술성, 브랜드의 상징성이죠. 그리고 고객층은 상류층, 그리고 VIP, 셀럽들이 하고요. 가격대는 매우 고가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지는 않는 그런 의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실제로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셀럽 연예인들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공연을 할 때 입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소화는 가능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레타포르테는 기성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제작을 하고요. 트렌드를 제시를 하고 판매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얘는 판매 중심이 아니에요. 얘를 많이 팔아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프레타포르테는 대량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이윤을 보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트렌드 제시 판매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고객층은 일반 소비자 그리고 패션 애호가 패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소비자다, 고객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비교적 합리적입니다. 수십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트크티르 의상에 비하면 어때요? 엄청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